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교화 25주년 원음방송 원계 108년 5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영산선악대학교에서는 전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훈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교무들은 4박 5일간의 훈증을 통해 심신과 초발심, 서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산선악대학교 예비교무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기 108년 영산선악대학교 종법사님 훈증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전산 종법사님은 영산성지에 주석하며 대각터와 영모전에 참배했습니다. 예비교무들은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으로 나눠 종법사님과 법의문답 및 훈증의 시간을 가졌고 4일에는 영산선악대학교 대각전에서 이용덕 예비교무의 진행으로 전체 훈증을 진행했습니다. 백인혁 영산선악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영산사무소장, 교육부장, 영광교구장, 국제마음훈련원장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학년 백종문 예비교무의 공부담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것은 재밌고 때때로 관념으로 공부하는 자신이 보여 괴로웠지만 그래도 수도도량에서 법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스스로 바꿔가는 게 보람차다며 공심, 대공심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전무 출신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심이라고 설법했습니다. 표준 잡기 좋은 법문은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4대불이 신심으로 이는 진리, 법, 회상, 스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을 예비 교무 시절 잘 가져야 하는데 중근을 조심해야 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부촉했습니다. 종법사님의 훈증 훈련이 있은 후 예비 교무들은 신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신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종법사님의 훈증 훈련은 예비 교무들의 서원과 신심이 커지고 신맥, 법맥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을 맞아 전 세계에 있는 해외 교당에서 경축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말과 얼굴은 달라도 다 같이 다 함께 원불교 열린 날을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푸놈펜 교당에서는 대각개교절 기념식 및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사은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청소년 교도와 원광 타가원 직원과 가족, 그리고 한인 봉사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청소년들 문화 공연은 한국 노래와 춤을 비롯해 캄보디아 전통춤, 원불교 성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청수나눔 실천의 박청수 원로교무와 국제부장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는데 대종사님 교법으로 마음 공부 잘하고 한국에서도 만나자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공연 준비를 하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이런 행사가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미국 총부의 모든 교당에서도 대각개교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뉴욕 교당은 다 함께 다 같이라는 주제로 대각개교절 경축식과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 입교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30일에는 교포 2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뉴욕 교당 역사를 주제로 직접 연기한 영상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뉴욕 교당 창립을 위해 고생하신 여러 선진들의 일화를 소개했으며 한 교도는 역사의 순간에 함께 있었는데 함께한 교무들이 생각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포인트 마켓을 열어 청소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죽산 미국 종법사님 법문을 영상으로 시청했는데 희망의 씨앗을 심는 주인공,
끊임없는 성찰과 각성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행동하고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당에서는 대각개교절 기념 법회가 있었습니다. 조원주 교무사회로 진행된 기념 법회는 박심성 교도회장의 봉축사와 종법사님의 경축 법문을 이정길 교무가 대독하고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영상 법문과 조봉남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정찬열 시인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승윤 교도는 꽃 공양과 불단 장엄까지의 대각개교절의 의미를 빛냈습니다. 박심성 교도회장은 대각개교절과 우리 모두의 공동생일을 기념하며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쾰른 교당에선 지난달 16일 벤스베르그에서 열리는 한 종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과꽃 축제의 하나로 화해와 공존이라는 주제 아래 종교 간 소통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가톨릭과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단이 참여했으며 쾰른 교당은 불교 대표로 19회째 참여해 경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사과꽃이 필 때 사과나무의 다른 종을 접목해 가지마다 다른 사과가 열리지만 뿌리는 하나듯 종교는 달라도 근본은 하나로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날 축제를 통해 모인 헌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교당에서는 지난달 29일 보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 보은, 나눔이라는 주제로 현지 화폐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희사받은 물품과 김밥, 케이크, 커피 등을 판매했습니다. 교당 인근 주민인 후이 판사는 가톨릭 신자지만 원불교가 문을 활짝 열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이날 얻은 수익금은 교당 인근에 위치한 암 환자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익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파울루 교당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안으로는 법회를 보는 현지인들이 서로 화합하며 공익심을 키우고 밖으로는 교당 문을 열어 원불교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공익사업에 물꼬를 튼 것이 소득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코가 교당 원강센터에서도 다 같이 다 함께 대각개교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라마코카 교당은 원불교 사단법인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20년 가까이 태권도와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방과 후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각개교절 기념식은 영어 독경의 기도식과 아이들이 부르는 대각개교절 노래, 특히 대종사님 사랑해요를 한국어로 부르며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원불교 열린 날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청소년은 텃밭 가꾸기, 컴퓨터, 태권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강센터의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기간을 맞아 전국의 교당에서는 법잔치, 놀이잔치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 전남교구 광양교당은 원불교 열린 날을 맞아 경축식과 함께 합동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깨달음의 기쁨을 얻어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입교자와 연원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인연이 된 13명의 신입교도에게 법명을 부여받은 의미와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송정현 교무는 본교에 입문한 신입교도들은 인생 3난 중 온전한 육신과 대도정법 회상의 두 문을 통과한 기쁨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종사님 교법을 바탕으로 신앙과 수행의 정진적공에 이 생에 반드시 깨닫는 게 대각개교절을 맞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입교인 대표로 발언문을 올린 이원미 신입교도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을 둥근 일원상처럼 원만하게 사용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양정교당에서도 법잔치, 놀이잔치가 진행됐습니다.
법잔치는 지난달 16일 청소년과 일반 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교리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종명 교도의 진행으로 정전의 교리 퀴즈와 성가 반주 듣고 맞추기, 교리 게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게임은 곡갈 쓰고 11과목 의자를 찾아가는 곡갈 11과목 대작전, 시간에 맞춰 완성하는 교리도 퍼즐, 주사위 게임을 접목한 개문 퍼즐 등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놀이잔치는 지난달 23일 깔깔대소회라는 이름으로 공연과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한광수 교도의 사회로 오카리나 연주와 노래, 흥부아들이 원불교 교도인 흥부자전, 여기에 댄스팀까지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양정교당은 대각개교절을 맞아 한 달 동안 매일 10분씩 다 같이 다 함께 정전을 봉독하고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행사도 진행했는데 교리 퀴즈 대회와 함께 진행돼 정전을 꼼꼼하게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은 지난달 28일 대각개교절 경축식과 함께 놀이잔치로 음악이 있는 경축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경이 교무는 개식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있는 오늘 경건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경축식에 임하고 2부 공연도 함께 즐겨 공동생일을 자축하자고 했습니다. 놀이잔치는 인해원 앞마당에서 비긴 어게인 원남이란 제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남 청년의 허영우 교도와 그 친구들이 버스킹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미국의 락밴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시작으로 가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등을 불러 많은 박수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외 조명을 켠 원남교당의 저녁은 봄날 창경궁 야간 개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신나는 곡에 춤추는 어린이부터 음악 소리에 찾아왔다는 일반인까지 함께했는데 동네에 이런 문화 행사가 생겨 고맙다며 눈 호강, 귀 호강하는 시간이라고 전해 대각개교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화순교당이 새로 교당을 짓고 봉불식을 거행했습니다. 교도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대종사님 교법으로 마음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광주 전남교구 화순교당 봉불식에는 교정원장을 비롯해 교구장과 역대 교무, 그리고 출가 재가 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화순교당은 광주와 인접하고 순천, 나주, 보성, 장흥 노선이 관통하는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가진 화순군 해대길 23번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교모와 교도들이 기도와 정성을 합력해 원기 62년 첫 법종자를 뿌린 지 46년 만에 새 법도량을 지은 것입니다. 편안한 교당, 오고 싶은 교당, 마음 공부하는 교당을 추구하는 화순교당 봉불식은 불목교당 동남풍 풍물 공연과 교구 원음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성순 교도의 헌다시연, 이버푼 건축위원장의 경과보고, 하성래 주임교모와 동창들의 독경, 이장훈 교구장의 종법사 치사가 이어졌습니다. 설법에 나선 나상호 교정원장은 마음 공부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화순교당 봉부를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부처와 우리가 둘이 아니라 했으니 이곳에서 시불, 생불, 활불로 큰 사람이 많이 나와 대법도량, 대법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축사로는 이계호, 신정훈 국회의원이, 축가는 강은영 교도가 감사의 노래와 축하의 노래를 전했고 교도들의 대표의 최도영 교도회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성래 화순교당 교무는 새로운 법도량을 신축했으니 이제는 도움 주고 함께해준 모든 분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교화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전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영광교구 영광에선 제26회 옥당골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영광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졌습니다. 강종만 군수, 김선명 영광교구장을 비롯해 영광군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아동복지유공 표창이 진행됐는데 느티나무 지역 아동센터 허원용 교무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아이돌 걸그룹 버스터즈의 특별 공연과 원강 어린이 댄스가 흥을 돋웠고 민속놀이와 에코백 만들기, 풍선 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의 작은 도시 영광군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열려 기쁘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여수에선 제32회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진남 종합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가족과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탈인형극 공연을 비롯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의 민속놀이와 체험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중앙교구 군산에선 제26회 어린이 큰 잔치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어린이 가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은진 군산지구장과 군산시장, 국회의원 등이 모여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큰 잔치는 제기차기, 투호 같은 민속놀이와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를 즐겼으며 개인의 끼와 장기를 발휘하는 나는 가수다, 나는 댄서다 코너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은진 군산지구장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라는 말로 어린이들이 희망으로 잘 자라길 바라고 청소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원불교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중앙교구 익산에선 제37회 솜리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민성효 대회장의 환영사와 정원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내빈의 축사, 어린이 대표의 어린이 헌장 낭독과 함께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 공연과 테어로즈 영웅단의 태권도 시범으로 개장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 때문에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으로 옮겨 진행됐으며 투호와 활쏘기, 비석치기 등 10개의 전통 민속놀이와 카네이션 만들기, 네일아트, 소방안전체험 등 20여 개의 체험 마당이 펼쳐져 만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제주교구는 지난달 30일 함덕 서호봉 해수욕장에서 생명나눔 지구살리기 환경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환생, 환경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교도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정화, 환경 캠페인, 그리고 비치코밍과 업사이클링 같은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강혜선 제주교구장은 미래를 향한 환경과 생명길을 열어 마음 공부로 대자연과 함께 서로 강약이 진화하며 감사와 보온 속에 생명의 소중함을 회복해 다 같이 다 함께 하나의 세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환경법회에 참여한 교도는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도 참여해 환경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고 원불교가 앞장서 환경운동을 하게 돼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전남교구 순천지구는 대각개교절 맞이 영산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순천지구와 교당 화합을 위해 영산성지를 찾은 순천지구 교도 300여 명은 영산성지 사무소 김경일 교무로부터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과 대각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순천지구 9개 교당은 교당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했는데 순천교당은 생가터에서 국제마음 훈련원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한 교도는 대종사님께서 산밭재에 오르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걸었고 성지의 맑고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에 한껏 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산성지 순례를 통해 순천지구 교도들은 대종사님의 마음을 느끼고 스승의 소중함과 스스로 진급에 대한 서원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중앙총부 대회의실에서는 전무 출신 역량개발 교육이 있었습니다. 총무부 역량개발교육국은 전무 출신 2급에서 5급의 승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무 출신 역량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2시간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전무 출신의 조직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원에 의해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관계, 갈등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이었습니다. 교육 성과로 원불교 교단 내에서 상하 간 특성을 이해하며 조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을 받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지난 2일부터 2023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1,000원, 대학이 1,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박성태 총장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학생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학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불교와 법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원불교 교법의 실천으로 이소성대를 다투고 있는 분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부산 원광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00억의 자산을 무려 1,100억의 자산으로 성장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그 성과를 다시 인정받아서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된 분인데요. 최근엔 시각장애인의 각막 이식 수술을 지원하며 대사회 봉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박시성 부산 원광신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네. 매거진원에 초대석으로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입교 연원상을 받으신 기념으로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때 말했던 말씀이 아주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원광신협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부산 원광신협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광신협은 198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제42차 정기총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작년 연말 현재로서 이제 자산 규모는 2,400억까지 네. 달성을 시켰고, 이제 조합원 수는 5,200명,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12억. 그래서 이제 조합원 배당은 이제 4.5% 배당을 주게 되었죠. 현재 부산의 그 단체 신협, 특히 종교 신협 중에서 있는 단체 신협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예, 유일하게 우리 원불교만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법 실천대로 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늘 각오와 다짐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에서 또 어떤가는 부산 원광신협을 만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좋은 사업에, 서로 돕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신용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장으로 지내시는 동안에 처음에는 100억 규모의 자산 규모가 마지막 해에는 1,100억 규모로 성장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무려 10배의 진짜 이소성대를 이루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해서 그 원광신업에 존폐가 달려 있었어요. 과연 해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꼭 한번 이 신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그 주인 정신을 생각해서 감히 제가 하겠다고 나섰고, 그 나서는 그 시점부터 비상임 이사장이지만은 모든 업을 접고 오롯이 이 원광신업에 올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비상임 이사장이기 때문에 잠시 나왔다 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이 신업이 살릴 수 없다. 이런 이제 굳은 그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 열악하다 보니까 뭐 직원들의 그 대우 문제도 그렇고 저 자신 뭐 그런 거는 추워도 먼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초 맡을 때 일주일에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수당으로 네네. 한 달이면 20만 원. 네네. 그러니까 뭐 교통비 그 식비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은 오로지 원불교 정신으로 해서 신업이 곧 원불교다. 네. 그러니까 원불교가 잘 되는 그 길은 신업이 잘 되는 길이다. 이런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잘했다. 누군가가 또다시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좀 재가교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하면 반드시 우리 원불교도 앞으로 상당한 그 성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장직을 맡으셨을 때 전임 이사장님께서 열반하셔서 급히 이사장직을 맡으셨던 말씀도 지난번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1년 임기 남은 걸 네. 바톤을 받은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0만 원 받으시면서 연봉 210만 원에 일하시면서 무려 10배의 성장을 이루게 되신 데에는 많은 이 조합원들의 또 평가가 그때 남아 있어서 지난해 다시 이사장님이 되신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게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대우가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것인가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 발상의 전환이 뭐냐, 그 하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불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과감하게 워크샵 겸 여행을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일본에 가면서 그 우리 워크샵 하면서 한번 우리 손으로 원광신업을 일으켜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우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정말 시간 외 근무도 조금 더 그에 대한 뭐 수당이랄까 이런 것도 전혀 직원들이 고르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와, 또 그 당시는 실무 책임자도 없이 제가 같이 겸해서 직원들과 함께한 그 결과가 적중했다. 또 직원들이 잘 따라줬다. 그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주인 정신과 원불교 교법 정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직원분들께 공을 돌리시는 말씀을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사장이 다시 되시면서 자산 규모가 무려 2,300억 또 성장을 그만큼 했습니다. 지금 원광신협, 부산 원광신협이 해야 할 일들을 쭉 기록하시고 또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맡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본점 하나 있는 규모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제 자산만 증대할 것이 아니고 교화도 해야 되고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걸은 게 지점을 개설하겠다. 그 다음에 지점 이후에 사옥을 하나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기관으로서 교화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우리 교법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조합원 증가가 즉 교도 증가로 교화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점 내는 거 지금 상당히 준비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야 되는 곳도 우리 금정교당 1층에 120평 되는 규모의 지금 지점 설치가 이미 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공간 활용과 또 직원들의 어떤 순환 근무가 되지 않으면 또 나태해질 수가 많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변경하고 변화를 시켜서 더 많은 그 시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그 연령대가 보면 다 연세가 많아요. 네.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젊은 조합원들을 좀 영입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젊은 그 자녀들이 또 우리 원불교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연구를 좀 깊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뭐 교활은 뭐 아시다시피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네.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교화이기 때문에 교화에 더 그 열정을 가지고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광신협은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 이제 단체 신협이지만 거의 종교 신협이거든. 종교 신협, 단체 신협은 그 일반 조합원하고 다르게 그 교도가 안 되면은 그 조합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제율 과세 혜택을 못 받는, 그 전에는 비과세라고 그랬는데 농특세 1.4% 네. 혜택을 주는데 그게 그 일반 이제 애적금은 3천만 원까지고 출자금은 1,000만 원, 또 65세 이상은 5천만 원, 9천만 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이 안 되면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입 교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잘 설명을 해서 거기에 응하면은 입교 원서를 받아서 또 그걸 교구에다가 법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역 신협하고는 또 별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이 교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꾸준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원불교 입교 연원상을 계속 수상하셨어요. 물론 이 제도가 굉장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 대한 관심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뒤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교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도 하셔야 될 일 같은데요. 입교를 계속 권선하시면서 느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오기 전에 이사장 맡을 때 한 200명 모시고 그 입교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들 가까운 교당으로 인도하는 그 절차가 각 교당 교무님들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런 걸 잘 보완해서 더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좀 더 이제 연마해야 되죠. 이사님께서는 이 금융기관의 이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원불교 교도로서 교화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젊은 조합원 배가 운동도 이 맥락이 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늘 이제 어느 모임이나 하면은
만나면 인사를 하고 원불교라고 교도라고 알리고 대개 다 저를 아는 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은 모시려고 교당으로 또 젊은이들한테도 원불교에 대한 미래는 어느 뭐 신협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원불교도 앞으로 미래는 젊은이가 없으면은 미래가 없다. 그걸 늘 이제 가슴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상당히 연만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또 교모님이나 교단에 또 더 알고 싶고 더 정보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교화를 위해서 교단 내 금융연합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이 공약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물질 선용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자본, 돈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이 돈을 잘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금융연합체 조직 왜 필요한 거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느 사회나 기업이나 집단이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사회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은 뭐 언론의 연합이라든지 복지기관의 연합이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서로 그 정보 교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금융기관인 우리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전국에 우리 교단에 8개가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연합회 구성을 해서 좀 더 교단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서로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아직 없어요. 그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단 한 명이라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하는 힘도 중요하겠지만 교단에서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저축조합을 만드시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원형 자체가 원불교단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불교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팩트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신용협동조합의 이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저축조합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 신협의 협동조합은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천주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메리 가브레라 수녀가 이 신협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성가신협이라고 제일 먼저 만들었었는데 그 만든 연도가 1960년도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원불교는 1917년도 원기 2년에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설립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이미 숫장사, 엿장사 이런 걸 해서 금금 전략하고 술, 담배 끊고 해서 그런 금금 전략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방언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언공사를 해가 근 정강평을 2만 6천 평인가 만드셨잖아. 네. 그 이후에 총부가 건설이 되고 그런 우리가 큰 역사의 한 획을 끈 협동조합이 우리가 그동안에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천주교에서 워낙 교세가 열악하고 약세하니까 우리가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꼭 신협중앙에다가 계속 자료 제출이라든지 정비를 좀 더 확보해서 원불교가 먼저다는 걸 좀 알리고 싶은 게 제 하나의 소망입니다. 네. 그 전에 내가 이사장 할 때 이미 그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회장께서 그런 저런 이후로 우리 부산관광시를 방문도 했어요. 와서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는 뒤에 그분이 한국의 신업은 원불교도 좀 일조를 했다는 말도 공식 세상에서 한 번씩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의 신업의 역사는 효시는 원불교다는 것을 반드시 좀 만들어 가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꼭 교단에서 해주기를 열망을 해봅니다. 예.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당연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질 개벽에 따른 정신 개벽. 물질이 개벽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돈이고 돈이 모이는 은행이고 그 신용협동조합은 그 돈을 활용하는 마음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원형은 우리의 저축조합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하면서 원광신협을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다 미뤄두고 정말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협에서는 최근에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 수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아마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떤 활동입니까? 제가 부산 라이온스 49대 회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 LA 라이온스 미국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하고 저희하고 올해로 46년간 자매가 돼 있는데 라이온스 사업 중에 시력 보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환으로 우리가 각막을 기증을 할 테니 부산 라이온스에서 클럽에서 한번 기증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그거를 각막 기증 안구를 세 사람 거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저희들 이제 백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백병원에서 수술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었죠. 그렇게 이제 했더니만 미국의 그 미 연방 하원인 미셸 스틸이라는 연방 하원인이 아마 그 일행 중에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분 중에 누구 추천을 했겠죠. 네네. 그래서 그 하원 의원이 공로상을 수상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짐허 그 LA 그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회장이 직접 부산에 가져와서 상을 시상을 하고 그래 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표창이도 받으셨지만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직접 수상하는 상을 수상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상장을 짐허라는 분이 가져오셔서 전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제가 그 승인 받고 최근에 백병원에 그 MOU 체결을 부산 원광신협하고 그 체결해가지고 지금 우선에는 먼저 3명 정도로 지금 환자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수한테 그분을 내심은 원불교도로 좀 만들고 싶은 내심이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수술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그 인연을 깊게 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분들 중에 아마 올해는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도의 얘기는 듣고 지금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현재 각막 기증의 수술 이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될 그 환자들이 한 2,000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한계는 한 200명도 안 된대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너무나 큰 일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좋은 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협에도 내년에 더 여유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많은 분들을 눈을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남을 돕고 남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올해의 목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화는 끝도 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사장님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를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고 좋은 일,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어야 다음 생애에 복을 받을 만큼 사람 몸 받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도 그날까지 열심히 원불교 공부도 하고 그 교법 정신으로 더 내가 부지런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함으로써 또 복원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놔두지 않겠나, 이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사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지난 5년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교법대로, 그리고 그 교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소성대를 놔두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후진들이 정말 따라오고 싶은 롤 모델로 이사장님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 교화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사장님께 생각하시는 그 물질 선용과 또 금융기관의 발전과 이런 것들과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응원하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방송 또 함께 저희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도 조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이 제21회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한길로 가게하소서라는 주제로 5월 21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연구회의 월말통신 제1호에서 10호까지의 원본을 찾습니다. 간행물 수집은 원불교 초기 자료 보존 사업과 원불교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중앙정부 원불교 기록관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구 동기매교당이 6월 3일 성가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독송과 합송, 교송 모두 가능한 문화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9대 여자정화단이 3년마다 열리는 정화인의 날을 여성 교역자의 날로 이름을 바꿔 진행합니다.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여성 교역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